내가 지분 한 채 있으면서 자본금이 적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설 명절 전과 이후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역대적으로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궁금하고 같이 알아보고요. 또 이제 명절 이후부터 여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정책들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요긴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올해 여러분들이 기회 발판을 마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내용까지 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은 심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을 사기도 하고 그냥 후딱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금리 때문에 굉장히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씩 나오게 되는 시장 내에서 이런 초초 급매물들 같은 경우,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더 올려버려요. 자, 헬리오시티라고 한다면은 이건 송파에서 거의 9,500세대짜리 어마어마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가 21년도 10월 달에 33평형이 22년 12월 1년 만에 이게 15억 9천만 원이 된 거죠. 무려 8억이나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아파트 헬리오시티 주변에는 여러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으면 그 아파트들은 다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파가 둔촌주공으로 가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33평 같은 평의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옵션까지 포함하면 14억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걸 내가 지금 받을까 말까를 고민해야 돼. 옛날 같았으면 고민도 필요 없어. 이게 헬리오시티가 기준 가격이 되는데, 요 헬리오시티 같이 24억 정도 하는 시세하고 있으면 그 둔촌주공은 아니 뭐 얘도 20억은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아파트 다 받습니다. 그런데 얘가 가격이 빠져서 지금 헬리오시티가 16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둔촌주공을 내가 14억에 받았다가 잘못 받았다가 이거 호구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강남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강남의 최고의 학군 지역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도곡 렉스리입니다. 이 아파트도 자, 2022년 6월 달에 무려 31억을 찍은 아파트예요. 그냥 평당 1억까지 간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33평이 31억이니까. 그런데 얘가 같은 달에 16억에 반토막이 나서 거래가 됐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특수거래냐? 뭐 가족관계 거래냐?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은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논란 다 필요 없고, 가격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찍혀버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지금 부동산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지금 샀다가 뭔가 크게 작살날 것 같고 난리가 날 것 같잖아요. 야,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분위기는 두 가지 분위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쪽은 더 떨어진다, 한쪽은 바닥에 다 왔다인데, 더 떨어지겠다라는 이쪽은 앞으로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 최근에 늘어나는 미분양 이거 심상치 않다. 현재 굉장히 한 6개월 7개월 만에 3만 가구 이상이 미분양이 늘어서 현재 다 합치게 되면 6만 가구나 된다. 이거 다 해소되는 데까지는 4, 5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가격이 빠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자,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금리도 정점에 다다랐고 이 이후에는 뭘까? 그럼 결국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많은 수요가 들어오게 된다 라고 보는 것과, 그리고 현재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주택이나 실수요자 중심의 완화만 했으면 이제 연말이나 올해 초부터 나오게 된 것들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서 다주택자도 시장으로 유입된다. 금리도 멈추게 된다면 가격은 반등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서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분석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 방향성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초초 급매물들로 팔 수밖에 없는 이 분들은 누구일까요? 다주택자일까요? 안 그러면 무주택인데 지금 주택을 한 채 마련했던 분들일까요? 자, 다주택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물건을 판 사람들이고, 이 물건을 산 사람들이 무주택에서 유주택이 되셨던 분들이 샀기 때문에, 언제 많이 샀냐? 2020년에서 2021년도 이때 가장 많이 샀고 가장 많은 누적이 돼서 이때 총
3만 가구나 이때 집 장만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출 금리를 받더라도 2, 3% 정도로 받기 때문에 이때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15억 이상 되는 주택들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용이라든지 사업자 대출로 받아서 처리가 가능했어요. 금리가 낮았으니까. 그리고 15억 미만 주택들은 주택담보대출 받고 여기에 돈이 더 필요했으면 사업자 대출이나 신용대출까지 일으켜서 추가적으로 받았단 말이죠. 이때 견딜만 했어요. 왜? 금리가 낮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터지기 시작하냐 하면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달까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올라가게 된 금리가 0.5%였던 게 3.5%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3% 이상이 한순간에 올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올라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2, 3% 대출을 하고 내셨던 분들이 이젠 7% 금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거 견뎌냅니까? 내가 대출받은 금액은 똑같은데 나간 이자는 2배 이상 커져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고 내 생활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끌을 심하게 하셨던 분들은 초초금매로 나오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시기 2020년, 2021년도에는 전셋값 역시도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근데 고점이었죠. 그 이후에 전셋값은 어떻게 됐어요? 이 금리 때문에 대출 금리, 전세금 대출 금리보다 월세가 더 싸니까 다 월세로 몰려갔죠. 그리고 역전세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또한 초금매로 나오게 된 이유가 되고, 여기에서 1주택자 분들 중에서 일시적인 2주택 돼 있는 분들 비과세 받기 위해서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팔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초초금매물들이 나오고 쌓이고 점점 경쟁적으로 가격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준금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 지금 시중에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픽스 금리가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예요. 근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 4.34%였다가 작년 12월 달에는 이제 한 달 만에 4.29%로 좀 낮아졌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추세가 꺾였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는 이 금리도 더 낮아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금 금리도 현재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갑자기 코픽스 금리가 높아졌던 건 작년 말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9월 28일 날 발생했던 레고랜드 사태, 이것 때문에 시중에 자금 경색이 있으면서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은행채 1년물 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 작년 말에 레고랜드발 사태 터졌을 때 11월 달에는 5.1%였습니다만 이 은행채 1년물이 지금은 3.9%로 낮아졌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은행의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게 돼서 KB은행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작년에는 6.3에서 7.7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 하면 5.3에서 6.7로 낮아졌습니다. 1%가량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6.2에서 7.6이었는데 4.9에서 6.37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4%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게 나오게 됐죠. 또 하나, 주택보증기금에서 나오게 되는 특례보금자리 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출이 고정금리 4%고요. 우대금리까지 잘 적용을 한다면은 3%대 후반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고정금리 대출로 굉장히 좀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별로 싼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지금 예상이 되는 게 이 금리 떨어지는 것만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받아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1, 2년 뒤에 금리가 더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갖고 있다가 저리 대출이 나오면 갈아탈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요거 활용해서 저리로 바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최증실 분할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이나 원리금 분할에 비해서 나가는 월 납입금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만 활용을 한다면
내가 월 200만 원씩 내야 될 분들이 100만 원 정도만 내고서도 요 대출을 똑같은 금액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때문에 역전세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 반환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은행 금리는 낮춰질 게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이런 정책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게 되는 영끌하게 된 이런 급매물들이나 초급매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역전세 매물들 같은 경우가 그 숫자가 굉장히 크게 감소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시장의 급매물들이 잘 나오지 않게 될 이유 중에 요 일시적인 2주택 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을 연장하겠다라고 했고,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을 해줄게 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시장 내에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막 발 동동 구르셨던 분들은 이제 그 시간이 1년 더 연장이 됐고 2년 더 연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 내에서 굳이 급하게, 현재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렇게 매도하실 일은 없겠죠. 이렇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또 이게 일시적인 2주택 요 3년짜리를 가지고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분 한 채 있으면서 자본금이 적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2월 달에는 일시적인 2주택 3년으로 풀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3월 달에는 뭐가 풀리게 되는 거냐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확 풀리게 됩니다. 근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원래 8년이었어요. 서울 같은데. 특히 둔촌주공 예를 들어보면 8년 동안 못 팔게 돼 있는데 이게 1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규제 지역도 이제 3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거래가 안 되고 실입주를 해야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권하지도 않습니다만, 이게 풀리게 되면서 실거주도 안 해도 되고 3년 뒤부터는 여러분들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4년 둘이 똑같죠. 대신에 똘똘한 분양권이어야 되겠죠. 이거를 계약금 10%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도 다 지금 대출 나와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전부 다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활용하시게 되면 내 돈은 현금으로 10% 들어가,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대출을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은 여러분들 뭐 변동금리라 이런 거 하라는 얘기도 제가 안 할 텐데,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지금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도금 대출 같은 거 활용을 해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적은 돈에 하시는 건 좋지만 얘네들이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가치는 서울같이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들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고, 그 속에서도 서울 도심이나 용산이나 여의도, 강남같이 미래 가치가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다 규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분양권들이라든지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신규의 분양권들, 미분양들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저렴한 것들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3, 4년 뒤에는 또 큰 수익을 만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기회도 장이 열려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에 설 명절에 이런 거 보고 잘 참고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부자 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설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